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듯 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내 대학 등록금이었고 그 노트북 안에는 아버지의 유언장 은혜가 대신 짊어진 범죄의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가? 나는 그날 밤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배신을, 이 가짜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내가 되갚아줄 거야. 서울의 겨울비가 내 피부에 스며들었지만 내 가슴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꽃은 10년 전 내가 12살 때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그날은 여전히 생생하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아버지는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셨다. 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빚더미에 앉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미소는 항상 밝았다. 준호야, 세상은 코드처럼 복잡하지만 결국엔 버그를 고치면 돼. 그 말씀을 하시며 노트북을 두드리시던 손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해 여름, 회사에서 대형 해킹 사건이 터졌다. 누군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끌어안으셨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랑 동생은 지켜줘. 그날 밤, 아버지는 자살로 의심되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공식 수사 결과는 범죄 자백 후 극단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는 그 후로 변했다. 슬픔을 애써 숨기며 준호야, 이제 내가 가족의 기둥이야 라고 하시면서도 눈빛이 차가웠다. 동생 지은은 아직 어렸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 안을 채웠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배달, 심지어 밤늦게까지 PC방에서 프리랜서 코딩을 했다. 그 노트북 아버지의 유품 쓴 내 유일한 무기였다. 그 안에 숨겨진 파일들, 암호화된 로그들. 아버지가 남긴 증거였다. 대학에 가고 싶었다. 컴퓨터 공학과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등록금은 모아두었다. 매일 새벽까지 코딩하며 그 돈을 쌓아갔다. 500만 원이 겨우 모은 그 돈으로 노트북을 수리하려 했지만 고장난 하드디스크는 복구 불가였다. 그래서 팔기로 했다. 중고 사이트에 올린 사진 속 부서진 화면이 처량하게 빛났다. 50만 원에 드립니다. 상태 안 좋지만 부품으로 쓰세요. 구매자는 빨리 나타났다. 40대 중반의 남자, 명함을 주며 김 과장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노트북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이거 옛날 모델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서졌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고로요. 거래는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돈을 받고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의 눈빛이 스쳤다. 이상한, 아는 듯한 눈빛.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다. 준호야,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올해는 못 갈 모양이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은이가 옆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오빠, 나 대학 갈 때 도와줄 거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왜 엄마의 눈에 탐욕이 스치는 듯한가?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다. 고모와 사촌들이 왔다. 엄마가 갑자기 소리쳤다. 얘들아, 큰 소식. 준호가 노트북 팔아서 50만 원 벌었어. 그리고 지갑에서 돈 뭉치를 꺼내 흔들었다. 모두가 웃었다. 와, 준호 잘했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고모가 물었다. 엄마가 대답했다. 당연히 집세에 쓰지.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은이도 깔깔거렸다. 하지만 나는 서 있었다. 그 돈은 내 등록금의 일부였다. 왜 이런 짓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노트북을 산 그 남자, 김 과장. 그의 명함을 다시 보니 아버지의 회사 지금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그곳의 직원이었다.
그리고 엄마의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김 과장님. 네, 그 파일 아직도 그 안에 있나요? 엄마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다. 나는 문틈으로 지켜봤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가 팔았어요. 그럼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버지의 죽음, 그 해킹 사건. 엄마가 알았던 건가? 아니, 더 나아가 관여했던 건가?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10년 전 아버지가 자살하기 직전 엄마와 다퉜던 밤 너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해 아버지의 외침. 그리고 엄마의 침묵. 다음 날 나는 김 과장을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었다. 대리석 로비,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사무 공간. 노트북, 그 안에 뭐가 있었죠?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는 웃었다. 젊은이, 그건 내 아버지의 유산이야. 해킹 로그, 그리고 진짜 범인의 IP 주소, 그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범인.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김 과장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는 희생양이었어. 진짜 범인은 내부자. 회사의 부사장, 지금의 사장 되신 분 하지만 증거를 숨기기 위해 내 아버지를 희생시켰지.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돈을 받았어, 이 돈. 엄마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증거는요? 노트북에. 이미 삭제됐을 거야. 하지만 백업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팔았으니 이제는 모르겠네. 그는 명함을 다시 건넸다. 필요하면 연락해. 하지만 조심해. 이 일에 휘말리면 내 가족처럼 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울었다. 세상이 회전하는 듯 했다. 엄마는 배신자였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고 나의 희생을 이용해 살았다. 지은이는 그녀도 알까? 그날부터 내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평범한 아들, 형이 다른 하나는 복수자. 나는 코딩을 다시 시작했다. 다크웹, 해킹 툴, 아버지의 노트북이 가르쳐준 대로. 먼저 엄마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10년 전 회사로부터 입금된 위로금 5억 원, 그 돈으로 산 강남 아파트. 증거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지은이의 휴대폰 로그. 그녀가 김 과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오빠한테 노트북 팔라고 해. 그럼 우리 돈 더 받을 수 있어? 배신은 가족 전체였다. 나는 결정했다. 이들을 파괴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폭로는 재미없다. 드라마틱하게 그들이 가장 아끼는 걸 빼앗아. 엄마의 명예, 지은이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가짜 행복. 첫 번째 계획, 엄마의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익명 계정으로 소셜미디어에 포스팅. 강남 주부의 숨겨진 재산 출처는 첨부된 은행 스크린샷.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거 사기 아니야? 가족 배신자,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엄마는 나를 불렀다. 준호야, 요즘 왜 그래? 집에 늦게 들어오고 눈빛이 이상해.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요. 등록금 모으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녀는 모른다. 내가 그녀의 온라인 뱅킹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 포스팅은 바이럴이 됐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과거 해킹 사건 관련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엄마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변했다. 저 집, 이상한 소문이. 지은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너희 엄마 범죄자야. 친구들의 메시지. 그녀가 울며 나에게 전화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나는 위로했다. 모르겠어, 지은아. 하지만 버텨. 오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다음 타겟, 지은이. 그녀의 미래를 망치기 위해 나는 그녀의 대학 지원서를 해킹했다. 서울대 지원서에 가족 범죄자라는 키워드를 삽입. 추천서에 조작된 텍스트. 가족 배경으로 인한 도덕적 결함, 그녀의 꿈, 의대. 산산조각. 지은이가 알게 된 건 입학 결과 통지서가 온 날이었다. 불합격. 그녀는 무너졌다. 오빠, 나 어떻게 살아?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내가 내게 한 짓의 대가야. 왜냐하면 그 노트북 거래 뒤에 그녀의 메시지였다. 오빠, 그 돈으로 나 대학 보내줘. 엄마가 말했어. 그 노트북 팔면 큰돈 온대. 이제 본격적인 복수. 김 과장을 만났다. 그는 카페에서 기다렸다. 내가 그 포스팅 한 거지? 대담하네. 나는 물었다. 회사 사장, 그 부사장. 아직 살아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사장. 지금은 재벌급이야. 하지만 약점 많아. 내 아버지의 죽음, 그걸 덮은 증거가 아직 남아. 그는 USB를 건넸다. 여기, 백업 파일, 하지만 조심해. 박 사장은 뱀처럼 교활해. 내 어머니와도 거래 중이야. 최근에도 돈을 주고 입을 다물게 했어. 나는 USB를 쥐었다. 열어보니 이메일 로그. 엄마의 계정에서 박 사장으로 간 메시지. 증거 파기 부탁드려요. 가족을 위해 날짜는 아버지 사망 직후.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면서 돈을 택했다. 나는 박 사장을 추적했다. 그의 일상, 고급 클럽, 첩과의 미래, 비자금 세탁. 나는 해커로서 침투했다. 그의 스마트 홈 시스템, 이메일, 심지어 차량 GPS. 모든 걸 장악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박 사장의 주식 거래 조작. 내가 만든 바이러스로 그의 포트폴리오를 망쳤다. 주가가 폭락. 뉴스 헤드라인, 대기업 사장, 불법 거래 의혹. 그는 당황했다. 기자회견에서 모함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증거는 쌓여갔다. 엄마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내가 한 거야?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나는 부정했다. 엄마, 나예요. 내가 왜? 하지만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지은이는 자퇴를 선언했다. 오빠, 나 이제 포기할래. 이 집, 이 가족 싫어. 김 과장이 배신했다. 그는 박 사장의 스파이였다. 준호 씨, 미안하지만 내 행동이 너무 과감해. 이제 내 차례야. 내 휴대폰에 위협 메시지. USB 돌려. 아니면 내 어머니의 비밀을 세상에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이미 그의 컴퓨터에 트로이를 심어놨다. 클릭 한 번으로 그의 모든 데이터 유출. 전쟁이었다. 박 사장은 나를 쫓았고 나는 그들의 약점을 물어뜯었다. 엄마는 나를 붙잡았다. 준호야, 그만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버지 일, 다 엄마 탓이야. 그녀의 고백. 그때 박 사장이 돈을 주고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엄마가 막을 수 있었는데. 나는 물었다. 왜? 왜 아버지를 버렸어? 그녀는 울었다. 가족을 지키려고. 지은이를, 너를. 하지만 그건 변명. 나는 떠났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돼.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단순 파괴가 아니야.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자. 엄마에게 박 사장의 연락처를 보냈다. 내 딸 지은이가 박 사장과 거래 중. 지은이에게는 엄마의 은행 기록.
엄마가 내 대학비로 내 인생 팔았어. 박 사장에게는 김 과장의 배신 증거.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엄마와 지은이의 싸움, 박 사장의 김 과장 해고. 뉴스에서 가족 내 분쟁, 기업 스캔들 연루. 누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아니면 나도 괴물이 된 건가? 복수의 물결이 서울을 휘감았다. 박 사장의 회사 주가는 반토막 났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직원 음모야. 내부 배신자 때문이라고 외쳤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 서버에 침투해 더 깊은 비밀을 꺼냈다. 10년 전 해킹, 그건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 박 사장이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 아버지는 그걸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그래서 죽음. 증거 영상, 아버지의 마지막 녹음. 박 부사장, 당신의 범죄를 폭로할 거야? 이 로그를 그 파일을 익명으로 언론에 보냈다. 충격파. 전 IT 직원 자살 배경, 사장 범죄 연루. 박 사장은 체포됐다. 수갑찬 그의 모습, TV에 나왔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다. 지은이가 나에게 전화했다. 오빠, 엄마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지은아. 노트북 팔라고 한 거, 그 뒤에 뭐 있었는지. 그녀는 침묵했다. 오빠 미안해. 엄마가 시켰어. 박 사장 쪽에서 돈을 주기로. 또 다른 배신. 지은이는 대학 대신 박 사장의 비서로 일했다. 그의 특별 프로젝트 비자금 관리. 그녀의 야망, 가족의 비밀을 팔아먹은 대가. 나는 그녀의 이메일을 해킹해 모든 걸 증명했다. 지은 씨, 박 사장과의 거래 기록.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 지은이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 나를 보며 말했다. 오빠, 죽이고 싶었어. 이 가족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이용했어? 그녀의 눈물. 오빠 등록금. 그건 엄마의 거짓말이었어. 노트북 팔면 박 사장 쪽에서 보너스 준대. 나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자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도 그랬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복수는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김 과장은 감옥에 갔다. 박 사장의 명령으로 나를 감시했던 대가. 그는 편지로 썼다. 준호 씨, 미안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먼저 팔았어. 가족을. 엄마가 퇴원한 날, 가족 회합. 하지만 이제 적대적이다. 엄마가 말했다. 준호야,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왜 파헤쳤어? 우리는 행복했어의 행복. 나는 웃었다. 행복. 아버지의 피로 물든 돈으로. 지은이가 끼어들었다. 오빠, 그만해. 우리 다 망했어.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경찰. 이준호 씨, 해킹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정이었다. 박 사장의 마지막 카드. 감옥에서 풀려난 그가 증거를 조작했다. 그 젊은이가 복수에 눈멀어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끌려갔다. 하지만 미소 지었다. 이미 100억을 남겼다. 내 변호사 직명 후원자에게. 감옥 생활은 짧았다. 증거가 쏟아지며 나는 무죄. 대신 박 사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엄마와 지은이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엄마의 증언,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로그가 그녀를 배신했다. 지은이는 울며 진실을 말했다. 저 박 사장과 거래했어요. 가족을 위해. 재판장은 충격받았다. 이건 가족 전체의 공모인가? 언론은 배신의 가족이라고 불렀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제 아버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택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관중석에서 엄마가 나를 봤다. 눈물, 후회. 재판 중 새로운 증거. 아버지의 일기.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숨긴 비밀이 있어? 그 해킹, 나도 관여했어. 박 사장과 함께 충격. 아버지도. 로그를 조작한 건 아버지의 실수였다. 그는 후회하며 고발하려 했지만 박 사장이 먼저 손을 썼다. 세상이 뒤집혔다.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아버지조차 완벽하지 않았다. 엄마의 배신, 지은이의 이기심, 박 사장의 야망. 모두 회색지대. 재판은 무죄로 끝났다. 증거 부족으로. 하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퇴원 후 엄마는 집을 팔았다. 강남 아파트, 그 뒤로금으로 산 곳 이제 빈손. 그녀는 시골로 내려갔다. 준호야, 따라올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각자 살아요. 지은이는 캐나다로 유학 갔다. 오빠, 미안해. 다시 시작할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한 야망이 빛났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공허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새로운 삶, 프리랜서 해커, 다크웹에서 일, 돈은 잘 벌었다. 서울의 펜트하우스, 고급차. 하지만 밤마다 아버지의 노트북 새로 산 것을 보며 이게 맞았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박 사장의 아들, 태민.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그는 나를 쫓았다. 스토커처럼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내 클라이언트 해킹, 내 명예훼손. 나는 반격했다. 그의 비밀, 마약, 불법 도박, 폭로. 전쟁은 재개됐다. 태민은 교활했다. 엄마를 납치하려 했다. 내 어머니를 데려오면 내 모든 걸 용서하게. 나는 달려갔다. 시골 마을, 버려진 창고. 엄마가 묶여 있었다. 준호야, 도와줘. 태민의 웃음. 선택해. 내 어머니 아니면 내 자유. 나는 선택했다. 엄마를 구했다. 총격전 비유적으로 사이버 전쟁. 태민의 서버 다운, 그의 자산 동결. 그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날 엄마와의 대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버지 죽음, 다 엄마 탓. 하지만 너도 해커잖아. 우리 다 똑같아.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도 범죄자. 복수라는 이름으로. 지은이로부터 편지. 오빠, 캐나다에서 잘 지내. 하지만 내가 만든 상처, 영원에. 나는 답했다. 미안해. 나도. 김 과장의 연락. 준호 씨, 살아 있었네. 박 사장의 진짜 비밀 알려줄까? 내 아버지와의 거래. 그는 풀려나 있었다. 증인 보호. 우리는 만났다. 그의 고백. 내 아버지는 해킹의 주동자였어. 박 사장과 파트너. 하지만 돈 분배 싸움으로 내 어머니가 박 사장 편에 섰지? 아버지의 배신. 완벽한 회색. 나는 무너졌다.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다. 모두가 잘못돼서 다음 날 결정. 마지막 복수, 진실 공개. 책을 썼다. 부서진 코드, 가족의 배신. 베스트셀러. 세상이 논쟁했다. 누가 진짜 피해자? 복수는 정의인가? 엄마가 찾아왔다. 준호야, 책 봤어. 용서해줄래? 나는 안 왔다. 네, 하지만 잊진 않아. 지은이도 돌아왔다. 오빠, 우리 새로 시작하자. 가족 재결합. 하지만 균열은 남아.
박 사장은 감옥에서 죽었다. 자살. 그의 편지, 미안하다. 준호. 내 아버지처럼 순환. 책 출간 후 내 삶은 변했다. 강연 요청, TV 출연. 복수의 대가라는 주제로. 청중들은 갈렸다. 영웅이야. 범죄자, 나는 말했다. 복수는 중독이다. 하지만 진실은 자유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자유. 여전히 갇혀 있다. 태민이 다시 나타났다. 아버지 죽음, 내 탓이야. 그는 변했다. 더 잔인하게. 내 출판사 해킹, 책 데이터 유출. 스캔들. 저자, 과거 범죄자, 판매 중단. 나는 분노했다. 그를 추적. 그의 아지트, 홍대 클럽 지하. 대면. 태민아, 그만해. 내 아버지도 잘못했어. 그는 웃었다. 너처럼. 가족을 파괴한 놈이 싸움. 물리적, 사이버. 나는 이겼다. 그의 하드디스크 파괴. 하지만 그는 말했다. 내 동생, 지은이, 그녀가 나와 거래했어. 내 책 내용, 일부 조작. 또 배신. 지은이. 왜? 그녀의 메시지, 오빠 미안. 태민이 돈 주고 나 자유로워지려고 야망의 끝. 나는 그녀를 쫓아 캐나다로 날아갔다. 눈 내리는 토론토. 그녀의 아파트. 왜, 지은아, 그녀 울었다. 오빠, 내 복수 때문에 나 인생 망쳤어. 태민이 구원자처럼. 구원. 나는 포기했다. 가, 영원히 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없다. 가족은 독. 엄마의 마지막 전화. 준호야, 엄마 갈게. 병이야, 암, 말기. 나는 달려갔다. 병상에서 그녀의 고백. 아버지랑 박 사장. 삼각관계. 엄마가 질투해서 그 해킹 도왔어. 최종 트위스트. 엄마가 주동자. 아버지의 죽음. 그녀의 복수였다. 나는 울었다. 엄마 왜?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후회해. 그녀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지은이 왔다. 오빠, 우리 끝났어. 그녀 떠남. 혼자 남은 서울. 나는 노트북을 버렸다. 새 삶, 결혼, 아이. 하지만 그림자는 남아. 복수의 대가. 시간이 흘러 5년. 나는 IT 보안 회사 CEO. 성공했지만 공허. 어느 날 익명 이메일. 내 어머니의 진짜 유언 열어보니 영상. 엄마의 목소리. 준호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내 복수. 그게 엄마를 구원했어. 용서해. 그리고 지은이를 찾아. 그녀가 임신했어. 내 조카. 충격. 지은이. 태민과. 나는 찾아갔다. 그녀의 집, 아이 안고. 오빠 태민은 사라졌어. 하지만 이 아이, 우리 피, 나는 안았다. 돌아와. 가족 다시. 재결합. 하지만 논쟁적. 세상은 여전히 준호의 복수, 정의인가 악, 토론. 나는 책 2번째 판. 회색의 진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비가 내리는 서울. 우리 가족, 웃음. 하지만 나는 안다. 상처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남는다. 복수는 이겼지만 승자는 없다.